네, 이번 코너, 동료 시민의 빡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빡친 분을 오셨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하 비인도적 대량 살상 무기 확산탄 공장 반대 논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상당히 길어요. 네, 그러니까요. 비인도적 대량 살상 무기 확산탄 공장 반대 논산 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모셨는데, 일단은 확산탄이라고 이름이 들어 있어요. 일단 확산탄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확산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면 그거 하면 한 번에 이해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베트남전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밀림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밀림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그냥 불바다가 쫙 되는 폭탄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그 폭탄 안에 최대 한 600개가 넘는 작은 소형 포탄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한 번 딱 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공중에서 쫙 퍼지면 하나가 터졌을 때 축구장 한 3개, 그다음에 이제 6개가 한 조가 돼가지고 보통 운영이 되는데 그게 터지면 한 번에 축구장 30개 정도의 면적이 다 초토화되는. 그야말로 대량 살상 무기네요. 예. 그런 무기가 이제 확산탄인데 확산탄 공장 반대거든요. 네. 왜 갑자기 논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뭐 확산탄 공장이 논산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확산탄을 만들려고 이제 진행 중인 상태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재미있게 설명하셨는데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되게 빡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모든 과정들에 시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주민들이 다 정확하게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그러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뭔가 서로 논의도 하고 찬반 토론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거쳤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관이 다 생략하고 왜곡하고 가린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문제는 이 회사가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일단 확산탄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뭐 유엔 같은 데에서 금지 협약을 맺은 나라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120, 확산탄은 쓰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가입국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우리는 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런 확산탄을 제조하는 회사가 공장을 논산의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방금 이제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뭐 소위 말해서 깜깜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백석영 논산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 적법하게 절차는 다 지켰고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뭐 고용 창출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 좀 어떠세요? 네. 일단 그거 앞서서 네네. 앞에 말한 거 조금만 한 네네. 가지만 더 정보를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전에 대전에서도 여기 대전이죠. 대전에서 2번의 사고로 나서 한 8명이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은에서도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그래서 2명이 사망 사고가 났고 여러 명의 인명 사고가 있고 인근에 화재로 산을 아예 불태워버린 것도 2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사고를 내고 특히 인명 사고를 낸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은에서 주민들이 쫓아낸 이력이 있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장을 찾았는데 다 거절당했고 네. 위험하니까. 위험하죠. 그렇죠. 어느 지자체장도 그걸 원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논산에서도 백성인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한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논산 우리가 할 테니까 좀 땅 좀 다고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런데 백성인 시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3개월 만에 MOU를 딱 발표를 하고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전력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 회사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과거에 위험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주민들 심정이 알겠지만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적법했다. 백성현 시장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논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또 대책위는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절차가 2가지인데 하나는 처음에 이것이 들어올 때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됐냐가 완전히 깜깜이로 진행이 됐고요. 2번째는 지금 사실은 큰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을 MOU를 맺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그냥 개별 공장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위에 논산시장이 시장의 권한으로 인허가 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순식간에 해줘서 이미 공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건설이.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법을 어긴 거예요. 환경영향 평가를 큰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것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원지를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환경 영향평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 산업단지에.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시장 혼자 사인할 수 있는 소규모로 인허가를 다 내줘서 이미 영향평가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일단 다 원지를 훼손시킨 거죠. 실정법도 어겼고 그다음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두 가지도 다 어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지 안에 공장을 지으려면은 네.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작은 부지라고 하면은 네. 환경 영향 평가 없이 그 시장의 권한으로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지금 백성현 시장이 일단은 환경 영향 평가 다 마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에다가 허가를 내줬다. 네. 그래서 공장이 들어오면서 그 원지가 다 훼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라는 큰 규모를 하려면 보통 1년 정도의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요. 왜냐하면 사계절을 다 거쳐야만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이나 여러 가지 뭐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개별 평가를 딱 해서 하루 한 3시간 정도 만에 이걸 다 그냥 끝낸 거예요. 평가를 하긴 하는데 아주 약식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백성현 논산시장의 입장은 적법하다 절차는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위법하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안타깝지만 한 지자체 안에서 저희 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 두 곳에서 시장과 그 회사와 담당 인허가 되는 사람들을 고발한 상태고요. 그것은 뭐 저희가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환경영향 평가법이 있는데 네. 그 법에 의해서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법을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거의 1년 전에 그 환경영향 평가를 시작도 아닌데 진행을 해놨고 그 안에 원지를 훼손하면 안 되는데 이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파헤쳐 놓고 건물까지 지어놓은 거예요. 네. 네, 법을 어겼고 또 하나는 문화재보호법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인근이 문화재가 있는 발굴돼서 개발하다가 중지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 규모의 그 산업단지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를 다 주변을 파가지고 네. 여기가 개발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전체를 하지 않고 안에 작은 규모만 공장 짓는 걸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해도 되게 그걸 피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구를 미리 해서 여기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해야 되는 불구하고 작은 규모를 해서 이걸 안 해도 되게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을 정확하게 어긴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시고 계시는 거고. 근데 네. 저도 이 관련 보도들 좀 보긴 봤어요. 그리고 저 라디오 프로그램 하는 데서도 이거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도 했었는데 반대 의견도 그러니까 찬성 의견도 많다 이런 보도 좀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배용화 위원장을 비롯한 이 반대 세력들이 네. 막 과도하게 포장해서 그 지역 그 발전의 기회를 저해한다. 사실은 찬성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많다. 이런 보도들도 봤는데 실상은 좀 어때요? 이 이야기가 저희 이제 논산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것을 반대하고 주민들에게 서명받고 시작한 지는 2022년 9월부터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때 이후로 논산시에서 모든 여론을 그러니까 뭐 양촌면이라고 하는 양촌면이 이제 그 들어서는 곳이거든요. 양촌면의 면장이나 몇몇 그 지도자들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속 이것은 폭탄 공장이 아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폭탄 공장이 아니다. 확산탄 공장인데 폭탄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슨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여기 네. 어차피 그러면 제조업하면 제조업이 있고 제조업 밑에 뭐 금속 가공업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이게 실제 뭐를 제조하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요거를 다 가리고 제조업이고 제조업. 금속 가공업이고 뭐 조립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양촌면에서는 시골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이장들이 다 여론을 주도합니다. 이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폭탄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 것이 회사가 만든 서류가 공개가 됐어요.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주민들에게 보여주니까 주민들이 순식간에 다 여론이 한 3, 4주 만에 여론이 다 거의 다 돌아섰고 아, 네. 이제 알게 된 거구나. 예, 알게 돼서 이게 이제 얼마나 그동안 이 사람들이 속았다고 느끼냐면 폭탄이 들어서는 주변에 4개의 가까운 리가 있어요. 네. 딱 밀접한. 거기가 전부 다 현 이장과 과거에 거짓말했던 이장과 단장들을 다 불신임해서 다 이장을 다 탄핵했고요. 아. 새로운 이장을 뽑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관에서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속고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땅 기꺼이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다 드러나고 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배신감 네. 느끼겠네. 네. 아우, 그리고 아까 말한 빡침이. 이게 보통 빡치는 일이 아닌데요. 네, 말씀 주민들은 들으니까. 지금 뭐 답답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실 뭐 무기 제조가 사실 위험한 네, 시설이라고 네, 볼 수 네. 있는데 더군다나 그런 전력도 있었고 또 이 확산탄이라는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대량 살상 비인도적인 예, 굉장히 그런 무기죠. 무기인데 네. 그거를 우리 마을에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러게요. 네 이거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도 좀 과대 그러니까 논산시가 좀 과하게 포장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이 회사가 주민들을 맵 소수만 놓고 네. 녹음도 못하게 하고 설명을 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네. 그때에 이 회사에서 이제 질문했죠. 이거 하면 얼마나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있냐 그랬더니 그 담당 그 회사 사람이 이거는 되게 자동으로 기계에다가 하고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고용 창출은 없을 것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것을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포장하기 위해서 300명 한다, 500명 한다. 지금 최근에는 1000명까지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1000명이 양팔 벌리고 서도 거기다 못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용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도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왜곡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어보면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치죠. 일단 뭐 고용 창출이든 경제적 효과. 근데 문제는 그러면 떳떳하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 수렴 과정 거치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아예 기망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속이고 사기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사실상?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기대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선출직이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은 사실 돈 때문에 들어오고 돈 때문에 더 싸게 사서 뭐 이익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적이어서 뭔가 뭐 치적을 하고 공약을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항상 같이 살고 있는 면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저희가 좀 신뢰하거든요. 그래도 그들의 신분은 보장되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그 회사가 탈법을 하고 있거나 불법을 하고 있으면 지적하고 이거 왜 쪼갭니까? 이거 안 됩니다. 같은 회사인데 왜 벌써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방조하고 같은 편에 서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논산시장이나 관련자들을 이제 고발하시다고 했으니까 관련된 뭐 수사가 이어지면은 네. 저희가 말씀 나누도록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활동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이제 이어질지는 사실 이제 논산시의 입장에 가장 많이 달린 것 같고요. 주민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거는 가동돼서는 안 된다가 확고한 입장이고 저희가 바라는 건 최소한 양촌 면 민민들 전체에게라도 이 모든 정보가 다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이 저희는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양촌면이라는 데가 그 공장에서부터 한 1.5km, 2km 안에 양촌면에 거의 모든 그 시설들이나 인구가 집중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상시 25톤의 고폭탄이 저장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1위역이 30톤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거 뭐 7km까지, 뭐 6km까지 이거 다 초토화됐는데 그것이 양촌 면민 전체가 알려지면 양촌 면민들이 양촌 면의 운명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정보들을 제발 좀 주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좀 정보공개 청구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가리고 주고요. 얼마나 안타깝냐면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형량 평가하면서 주민들이 공람을 했어요. 한 800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 회사가 뭐를 만드는지의 그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다 가렸어요.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가렸겠죠. 그러고서 주민들에게 뭐 찬반을 묻는 거는
논산시 의회에서 예전에 제가 이 얘기 서원 의장 지금은 서원 의장이죠. 그분 이제 지난번 의회 때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근데 의회나 그 서원 의장 입장이 살짝 변한 것도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보도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어때요? 논산시 의회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의회는 2022년에 처음 저희가 문제를 삼고 한 두세 달 만에 시의원들 만나서 설명을 하고 또 의회에서 질문도 또 해주셨어요. 시의회 입장은 항상 저희가 같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최근에는 논산시 의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탄원서를 낸 것을 받아줘서 그것을 가지고 산업위원회에서 그걸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그걸 논산시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성명서를 채택해 주셨고요. 아, 네. 그리고 더 저기한 거는 양천 면에 소속을 된 의원 중에 이제 시의회가 뭐 이제 그 백성일장과 같은 당에 속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 쪽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여론이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이쪽의 편을 들어서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얼마나 지금으로 상징적인 일이 되겠네요. 네, 되게 고무적인 논산시가 주민들의 이러한 그 우려 그리고 여론을 좀 잘 생각해서 일을 좀 처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료시민의 빡침 오늘은 배용화 비인도적 대량 살상 무기 확산탄 공장 반대 논산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